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19일 이른 새벽입니다. 저는 오늘은 우리말 얘기 중에 제가 틀린 얘기를 한다기보다가 듣기 어색하다 하는 얘기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지방 현장에 이제 공사 현장을 간다든지 또 건축주 미팅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저는 한 3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제 고향 봉화에 제 작업실이 있다 보니까 열흘에 한 번 정도는 왕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동차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4, 5년 전에는 1년에 5만 5천 킬로를 평균 달렸고요. 요즘은 최소한도 4만에서 5만 킬로씩 달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씩 운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속도로 혹은 국도에 모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말들, 그리고 이 표시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또 많이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거슬리는 표현들에 대한 얘기를 우선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내비게이션 얘기인데, 제가 자동차마다 혹은 이 내비게이션 종류마다 말하는 내용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도 자동차에서 나오는 내비게이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팔리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니까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으라고 믿는데, 먼저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저저 뜻밖의 요즘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굉장히 당황했는데 입구 영업소를 지났습니다. 그래요. 입구 영업소, 우리말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 틀렸든 맞든 간에 영업소 입구를 지났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입구 영업소, 아마 영어로 표시된 걸 번역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입구 영업소라는 말 중에 먼저 입구라는 말도 어색합니다. 입구는 출구가 있는 곳인데 그거는 그냥 이 게이트는 문이죠. 그냥 지나가는 곳을 입구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 다음에 영업소라고 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느낌이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입구를 지날 때 쓰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톨게이트를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톨게이트, 돈 받는 요금을 받거나 하여튼 그 영수증을 끊어주는. 그렇다면 그걸 갖다 어떻게 입구 영업소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우리나라 말 같지 않았습니다. 입구 영업소. 예. 또 하나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그것도 좀 이상한 표현을 듣게 되는데, 이제 왜 아주 친절하게 한다고 멀리 어떤 과속이라든지 이런 차량을 체크하는 카메라가 있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동식 고정 단속, 이동식 고정 뭐랄까 단속이 얼마의 거리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동식 고정이란 말이 우리말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몇 미터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동식 고정 무슨 상황을 체크하는 이동식 고정이란 말이 너무도 어색합니다. 물론 이제 그 기계를 필요시에는 옆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고정시켜 놨다, 이런 건데 전혀 운전자한테는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그냥 단속 카메라가 얼마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말을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명료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빨리 지어서 만들어서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말하자면 넣어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진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특히 이제 지금 제가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요새 이제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쇠파이프 같은 거나 400m 높이 위에 이 도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냥 자동차가 지나가도록 정차하지 마시오라고 써놓고, 이게 뭐냐면 자동 요금 수납인데, 이것을 내비게이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똑같이 입구 영업소를 지났습니다 그래요. 이게 영업소 같습니까? 입구 같습니까? 그냥 톨게이트라고 하든가, 그냥 다른 좋은 말로 뭔가 했던, 이거는 영업소가 아니죠. 설사 돈을 계산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쉽게 톨게이트라고 그냥 표현을 하든가, 또 다른 말이 있으면 더 좋은 말로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의 용어를 좀 더 정확하고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참 좋은 말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께서 옛날에는 고속도로 양쪽에 있는 그 비상도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노견이라고 했습니다. 노견. 견자는 아는 분은 알겠지만 어깨란 뜻이죠. 뭐 견장을 달았다. 도로의 어깨. 그거는 이제 미국식 영어에서 뭐라고 했냐. shoulder of road. 도로의 어깨다. 그러니까 도로 양쪽이 어깨처럼 되어 있는 그 위치가 도로의 어깨다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혹은 일본에서가 그 직역을 해서 노견이라고 쓰다 보니까 말이죠. 거리에 버려진 거리에 버려진 강아지가 노견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너무도 어색해서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런데 돌아가신 이현영 선생님께서 문화부 장관으로 계실 때 아주 좋은 말을 발견하셨습니다. 갓길, 아주 공식화되어서 지금은 다 갓길로 통용하고 있는데, 물론 갓길은 새로 지어진 말은 아닙니다. 우리 다 시골에서는 어디다나 갓길, 길을 가라는 뜻이죠. 그런데 갓길이라는 말을 고속도로 옆에 어떤 비상도로를 갓길로 공식화한 것은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분이 만든 말 중에 가장 성공적인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좀 저명한 사람들이 좋은 단어를 이렇게 계속 지어주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 방송, 건축가가 말하는 우리말 이야기라는 의도도 사실은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현영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분의 말 중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을 디질로그라고 지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거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제 기억입니다. 저는 차라리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합성이면 차라리 아나탈이라고 하든가. 이건 농담입니다. 어쨌든 좋은 말을 지어야 하는데, 그냥 특히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좋은 단어를 제안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분야의 비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제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냥 완전히 그 비전문가가 그냥 대충 지어낸 말들을 막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말은 아니지만 독특한 말 중에 고속도로를 많이 달리다 보면은 많은, 특히 졸음운전에 대한 많은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흥미롭게 보는 표현, 졸음운전에 대한 표현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었어요. 그럴 또 얼마 후에는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아주 이렇게, 저는 이런 말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멋진 표현으로. 그러다 다시 또 세월이 좀 지나니까 그게 너무 그냥 보통 말로 졸음 문제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어떤 세태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좋은 말로 꾸미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도심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듣는 말이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저는 물론 중국을 많이 여행하고 또 실제로 많이 근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당연히 한자말로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제 너무 많이 쓰는 단어다 보니까 그걸 뭐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 강원도 정선 남면 어느 백두 대간로든가 그 도로에서 뜻밖의 제가 평소에 주장하던 그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고 잦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행동을 못 했는데 막상 몇 해 전에 정선에서 그 사고 잦은 곳이라는 그 표시판을 보고 굉장히 기뻤더랬습니다. 99%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다발이 뭡니까? 따발총도 다발에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옳지 못한 그러니까 한자를 가르치지는 않으면서 그런 쓰는 용어는 구태여 좋은 말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조차도 어려운 한자 말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깜빡입니다. 이거는 뜻밖에도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인데도 이걸 무심히 지나쳤다가 최근에 촬영한 것인데 경상북도 봉화 그러니까 이 현동이라는 마을에서 추장리라는 마을로 지나가는 이 산업도로입니다. 산업도로상 내리막길에 써 있는 사고 다발 지역이 아닌 바로 위험 사고 잦은 곳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전국의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하는 이상한 물론 중국에서 쓰는 말이고 또 우리도 그 말을 하도 들어서 이제 초등학생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말이 사고 잦은 곳 이렇게 정선과 봉화군에서 제가 직접 본 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전국적으로 이 말을 도시에서나 시골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사고 잦은 곳 이런 말로 이렇게 표기를 다 바꾸기를 저는 강력히 제안을 합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말로 잘 고쳐서 잘 쓸 수 있는 말도 한자말은 교육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한자말을 많이 쓰는지 그걸 한 예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봉화는 송이가 많은데 그 어느 산에 가다 보면 송이양려산, 송이양려구간 이런 표현이 많은데 송이양려산 이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자세히 보니까 물론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송이 주인이 남한테 그 재배 경작하는 많은 송이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준 곳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더 좋은 말, 송이 재배를 빌려준 산, 어떤 더 좋은 또 우리말로 쓸 수도 있는데 차라리 옆에 갈로를 해서 한자를 써놓던가. 그 다음에 이 가파른 고속 강원도로 넘어가는 경상북도에서 강원도로 넘어가는 길 중에 보면은 이 가파른 길에 염수 분사 구간 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은 소금을 뿌려서 눈을 녹이는 그 구간이라 이런 뜻입니다. 염수 분사 구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그냥 소금을 뿌리는 곳. 그런데 이제 그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소위 눈이 많을 때는 도시에서나 국도 도로에서 모든 길을 눈을 치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 소금물을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우는데 이 자동차를 갖다가 모든 방송에서 거의
TV 방송에서 하는 말은 거의 99%가 제설차가 눈을 녹인다고. 제설차. 근데 이건 제설차가 아닙니다. 제가 밑에 썼는데 이거는 제설차입니다. 제설차가 아니라 제자는 없앤다는 것이죠. 제거한다. 눈을 제거하는 차인데 그걸 갖다가 제설차라고 하면 밑에 썼듯이 눈을 만드는 차입니다. 뭐 스키장에서 눈이 안 와가지고 그 눈을 좀 이렇게 인공으로 뿌릴 때 그때 만드는 그런 자동차가 있다면 그게 제설차입니다. 제설차. 그 제설차라고 해버리면 눈을 만드는 거고, 눈을 녹이기 위해서 소금물을 뿌리던 자동차는 제설차죠. 제설차. 그 이제 제자를 다 한 예로 다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습기가 너무 많아서 습기를 제거하는 기계를 제설기다. 제설기. 제설기가 아니고 제설기입니다. 말을 짧게 발음해야죠. 제설기. 제설기는 눈을 만드는 기구죠. 제설기. 뭐 아이스크림 만들 때라는 제설기. 그러니까 제설기는 눈을, 그러니까 습기를, 또 아니면 제습기는 제습기라고 해야 습기를 없애주는 도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음, 단음도 사실은 이 우리말에 뭐 중국 사람들만큼 사성어나 이렇게 더 복잡하지 않고 최소한도 장음, 단음 정도는 특히 일반 사람들을 몰라도 방송하는 사람들은 유의해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중학교 1회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규영이라고 MBC에도 있었고, MBN에서 특히 이제, 거기 이제 고문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동시에 시청자 위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MBN 방송인들한테 거의 매일 아침 그런 좋은 우리말 강습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한테 배운 말인데, 그가 제설차라고 발음하는 방송인은 점차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한자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 문제 중에 하나고, 그런데 한자 교육은 시키지 않으면서 말은 자꾸 유식하게 하려고 한자 말을 자꾸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교육은 1950년대 수준 그런 정도의 신문처럼 한자를 일상생활로 하는 데를 만들었으면은 이런 어떤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어는 결국 한자 교육의 부활로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좋은 눈의 갓길처럼 좋은 우리말을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 우리말의 이 뭐랄까 새로 만들어야 할 단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건축사가 자꾸 우리말 얘기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이해할 수 없다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제 직업을 떠나서 한국의 어떤 평균적인 지식인으로서 우리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사랑이랄까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